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입시 대표 강사 윤윤구입니다. 이번에는요 고교학점제에서 내신은 어떻게 할 건지, 선택 과목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볼까 해요. 제일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선택 과목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지금 고교학점제로 넘어가면서 과목군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고등학생들은 공통과목 그리고 일반선택, 진로선택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고교학점제로 넘어가게 되면 고등학교 1학년 공통과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그 다음에 선택과목이 일반선택과목, 융합선택과목, 진로선택과목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일반 선택 과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기본적으로 가장 베이스가 되는 과목이겠죠. 그래서 주요 학습 내용으로 포커스가 잡혀요. 당연히 공통 과목이다 라고 하는 건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초 소양에 대한 이야기, 기본 학력에 대한 이야기로 가게 됩니다. 일반 선택 과목이 과목 내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학습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특징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대체로 수능 과목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일반 과목에 편성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과목은 융합선택과목군이에요. 이 융합선택과목군은 핵심적인 게 뭐냐면 교과 간의 주제를 융합시킨 과목들이에요. 하나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면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하고 응용하기 위한 과목들이에요. 다만 이 융합선택 과목의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융합과 실생활 체험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두다 보니 아무래도 과목 수준 자체는 조금 낮게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조금 쉬운 과목, 정확하게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 가운데서 좀 쉬운 과목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과목은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로 선택 과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교과별 심화 학습 내지는 진로와 관련된 과목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이 사실상 고교 학점제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군이다 라고 생각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통과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공통과목은 기초소양과 기본 학력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으로 보기는 좀 곤란해요. 반면에 주요 학습을 배우는 일반 선택 과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수능 과목이긴 하지만 대체로 기초소양, 기본 학력의 업그레이드 된 과목인 개념이거든요. 고등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과목 가운데서 가장 업그레이드 된 과목이 주로 진로 선택 과목에 있다라는 걸 이해하면 우리가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가이드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신 전략을, 제대로 된 내신 전략을 세우기 위한 첫 번째 단추 같은 거죠. 나는 어떤 과목을 선택할 것이냐. 그렇다면 대학이 요구하는 내지는 학문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과목군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고교학점제를 고민을 했을 때 가장 독특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까지 교육은 대부분 1년 단위로 배웠거든요. 한 과목을. 고교학점제에서는 이 모든 과목이 학기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학기에 한 과목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쭉 가는 게 아니라 한 학기에 한 과목이기 때문에 선택 과목의 중요성이 말할 수 없이 높아지고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더불어서 과목의 이름도 다 거의 다 바뀌게 돼요. 그래서 조금 너무 난감한데 이거 뭘 하자는 거지? 이런 과목들도 좀 있고, 이전 과목에 비해서 직관적으로 봤을 때 너무 잘 보이는 과목들도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국어과를 생각을 해보면 수능 과목으로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주제 탐구 독서, 문학과 영상 이런 과목들이 존재를 해요. 들어본 적도 없는 과목들이다, 그죠? 융합 선택 과목에서는 독서 토론과 글쓰기, 매체 의사소통, 언어생활 탐구 이런 과목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과학 과목군을 생각해 보면 사실상 과학 과목군이 가장 많이 바뀝니다.
라고 생각해도 돼요. 일반 선택 과목에서는요, 물리원, 이전에 물리원이라고 불렀던 과목이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름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물투, 화투, 지투, 생투라고 이야기했던 과목이 물투가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라고 하는 과목으로 바뀌게 되고, 화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화투라고 이야기했던 과목이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라고 하는 과목으로 바뀌게 됩니다. 분권이 되는 셈이죠. 학기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투, 화투, 지투, 생투가 전부 다 진로 선택 과목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왜? 과목별 최상위 과목의 개념, 심화학습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과학에서 융합 선택 과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과학의 역사와 문화,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같은 과목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융합, 실생활, 응용 이런 과목들로 구성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각 대학들이 요구하는 과목들이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러 대학들이 발표를,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가장 먼저 발표했고 가장 자세하게 발표한 대학이 서울대학교예요. 그래서 그 서울대학교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기계공학부를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학생한테 서울대학교 내지는 주요 대학교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하게 하거든요. 주요 대학교에서 선호도가 높은 대학교에서는 뭘 얘기를 하냐면 물투를 당연히 들어야죠. 역학과 에너지 들어야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계공학부에 올 거니까 미적분, 기하, 확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교 학점제이지만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해야 하지만 대학이 이런 과목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베이스를 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목 선택 전략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를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목들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선택한 과목이 개설되지 않으면 어떡하죠? 고교 학점제에서는 정말 다양한 과목들이 있어서 개별 학교에서 모든 과목을 개설할 수는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학점제로 넘어가면 제일 중요한 선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선택 과목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장 본질적으로 던질 수밖에 없는 질문이 이런 거예요. 선생님, 제가 이 과목을 선택하려고 했는데요. 역학과 에너지를 선택하려고 했는데요. 우리 학교 개설이 안 되네요. 어떡하죠? 이 질문을 진짜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고교학점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커스 중에 하나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고등학교, 부모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 내지는 지금 고등학생들도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과목을 학교에서 배우거든요. 그런데 고교학점제는 이 학교에서 배운다라고 하는 배움의 틀을 좀 많이 확장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교학점제에서 배움의 틀은 4가지 정도의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1번, 가장 일반적인 거,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개별 학교에서 배우는 거.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거점 학교에서 배우는 방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를 묶어가지고 특정한 개별 고등학교에서, 한 고등학교에서 우리는 역학과 에너지를 개설할게. 그러면 주변 학교에서 막 와서 역학과 에너지를 선택할 학생들이 와서 수강을 하고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학점을 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우리 학교에서 그 개별 학생이 다니고 있는 그 고등학교에서 그만큼의 학점이 빠지게 되고 이른바 고교학점제의 특색인 공강 시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다음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학교에서 배울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거점 학교에서 배울 수 없어요. 그럼 어디서? 지역에서. 지역과 연계해서 학점을 딸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지역의 특정한 기업도 좋고요. 특정한 대학도 괜찮아요. 그러면 지역에서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가장 일반적인 형태예요.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았다면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뭐냐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에서요. 그래서 지역별로 그리고 국가 전체에서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를 하고 그 교육과정에서 내가 원하는 과목을 수강 신청해서 들으면 학점을 딸 수 있는 거예요. 학점을 땄으니까 역시 공강 시간이 생기겠죠. 이런 컨셉이다라는 걸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택 과목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까요? 팁 좀 주세요. 제가 그 팁에 관한 한 대한민국 1등 제가 확실한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목 선택 전략에 대한 가장 궁극적인 질문 가운데 하나는 제가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한테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고교학점제에서 가장 베이스가 되는 건 뭐라고요?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과목 선택 전략도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첫 번째 전략으로 설명했고 말씀드렸던 게 있잖아요. 뭐예요? 가능하면 심화 과목을 선택해보자. 진로 선택 과목. 왜? 내가 공부하고 있다, 깊게 공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컨셉이 과목 선택으로 이미 잡힐 거니까. 첫 번째 전략이에요. 두 번째 전략은 정말 진로와 적성에 맞는 이라고 하는 포커스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생명과학연구원을 선택하고 내가 생명과학연구원이 될 거예요 라고 하는 진로를 갖고 있다면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맞을까요? 생명과학연구원이니까 당연히 생명과학을 선택해야 돼요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특정한 영역에 대한 공부, 진로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면 생명과학 말고도 아주 중요한 과목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관심이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좀 준비와 공부를 해봤더니 계산생물학이라고 하는 영역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계산생물학 연구원을 꿈꿀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계산생물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를 공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계산이라고 번역을 하긴 했지만 영어로는 컴퓨테이셔널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컴퓨터 과목들을 웬만하면 다 선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거 1번. 그러나 그 과목에 깊이 있는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의 꿈이 계속 바뀔 수 있는데 진로가 바뀌면 어떡하죠? 맞아요. 고등학생들의 진로가 바뀌는 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안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진로가 바뀌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건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에 대한 가장 큰 오해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진로를 정해야 되는군요. 근데 우리 아들, 딸은 꿈이 없어요. 어떡하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착각이에요. 심각한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고교학점제에서 고등학생들이 진로를 바꾸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대학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제도를 만든 교육부도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꿈이 없어도 상관없다고요. 다만 정확한 건 고등학교 때 어떤 진로와 어떤 적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십시오. 고교학점제는 진로와 적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대학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건 대학에서 이걸 진로 역량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진로와 관련된 역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크게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진로에 대한 관심이 어떠니? 두 번째, 진로에 대한 준비 역량은 어때? 세 번째, 너의 진로는 고등학교로 올라가며 학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성숙하고 있니? 요 세 가지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요, 1학년 때 꿈이랑 2학년 때 진로랑 3학년 때 진로가 바뀌는 건 왜 아무런 문제가 없냐면 대학이 보는 건 진로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되게 단순한 이야기죠. 전 의사가 될 거예요는 훌륭한 이야기, 의미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대를 쓰는 학생들은 전부 다 의사가 되고 싶은 거니까. 내가 공대를 썼어요? 공학자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라는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교학점제에서 본질적으로 보는 건 뭐냐면 진로와 관련된 역량이에요. 진로가 아니고 역량을 본다는 거예요. 그 역량을 보기 때문에 뭐라고요? 진로에 대한 관심 그리고 준비 정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분야를 깊이 파고들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공학이라고 하는 분야,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생명공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깊이 파고들었다면 이렇게 파고든 학생이 진로를 바꾸게 되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건 진로의 성숙도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진로를 바꾸지 않는 게 진로의 성숙도가 아니에요. 진로가 계속 변해도 상관없는데 그 변화하는 과정에서 깊이를 만들어내는 게 진로의 성숙도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연대, 고대뿐만 아니라 주요 대학교에서 선호도 높은 대학교에 합격한 학생들이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독서로 이렇게 쭉 추적을 해보면 놀라운 결과가 하나 생겨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진로를 점점 성숙시키고 발전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진로를 바꾸지 않아서 성공하는 케이스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로를 계속 바꾼 학생들도 얼마든지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본질은 진로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가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얼마만큼 공부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진로를 바꾸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확실하게 이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